안녕하세요. 강기봉 박사입니다. 이 방송은 11호 단넷 블로그의 방송 채널인데요. 오늘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 이 두 용어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유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혼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 오기도 했고요.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같은 듯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유 소프트웨어는요, 리차드 스톨만 씨가 1983년에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상업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목적 코드 형태로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했다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이렇게 수정도 해가면서 사용하고 싶고, 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좀 더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유닉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소스 코드가 공유가 되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내용이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있고 또 어떤 개선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술들이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상용화 되면서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지 않고 목적 코드 형태로만 제공을 하고, 그럼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그 기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리차드 스톨만 씨의 입장에서는 이 목적 코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뭐 개선해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뭐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하고 기술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공유 문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 발전, 소프트웨어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상론, 원칙론을 이제 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릭 레이먼드 씨하고 브루스 페렌스 씨가 주도해서 이 오픈소스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자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이상론적이에요. 굉장히 원칙론적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개념은 소스 코드를 공유하자, 자유롭게 개선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것들을 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되도록 하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론, 그 이상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상론에 입각한 자유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것이 적용된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런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율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상, 기본적인 이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이런 생각들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이 기초가 자율 소프트웨어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율 소프트웨어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같은 듯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율 소프트웨어는 1983 년도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상론적이고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나타난 그런 개념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998 년도에 나타났는데요. 기존의 자율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너무 이상론적이고 원칙론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적절하게 이것을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율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같은 듯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자율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우선 자율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라이선스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오픈소스의 개념과 라이선스, 그다음에 자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선스를 탐구해 나가고, 또 FLOSS 관련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율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견해를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나눠서 살펴볼 것이니까요. 앞으로 진행하는 강의들도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